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된 이후 즉시 항고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후 2시부터 이 대구의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곧 있으면 이 무대 위에 장동혁 당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정부 여당에 대한 본격적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추산으로는 한 5만 명 정도 모일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보이는 그림상으로는 이 동대구역 광장이 상당히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함 대변인, 근데 일각에서는 장외로 나서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선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고요. 헌법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외투쟁에 나서서 국민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입법부와 그러니까 행정부 밑에 이제 사법부를 두고서 사법부를 권력에 마치 시녀처럼 이렇게 부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입니다. 이 내란 재판 특별부를 전담 재판부로 바꾸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은 전부 다 무시하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장외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장외투쟁에 5만 명이 결집할 걸로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모일 거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냥 자체 추산으로 5만 명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이상의 국민들이 모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스스로 이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보가 AI라고 했나요? 이런 정도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모든 그런 악법들을 이제 통과시키겠다. 여야의 협의가 없이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낼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장외 투쟁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일방 독재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장외에 나갔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여당에서는 장외 투쟁의 명분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명분이 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장외 투쟁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멈출 수 없는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스팔트 우파와 결집을 이제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결국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정부 끌어내리자 이런 주장들 오갈 거고요. 그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을 외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을 위하는 어떤 장외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결국 지금 어떤 불법적인 주장을 하는 아스팔트 우파와 집을 해가지고 결탁을 해서 사실은 이 정부에 해를 끼치겠다라는 정도의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필리버스터도 병행을 할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자정작용해야 될 문제들을 외면한 채로 덮어두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에만 호소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 어떤 구체적인 인적 청산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졌던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보 교체, 그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를 시도했던 인물들도 윤리위에서 징계조차 받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들에 대한 일말의 자정작용도 없는 상태로 장외로 나가봤자 결국 이거는 지금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지층에만 골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스팔트 우파의 결탁에
대한 우려는 이 국민의힘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 어게인이나 스탑 더 스틸로 대표되는 피켓들을 금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셨던 아스팔트 우파의 편입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저희가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을 그냥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외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로 힘이 약한 데다가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처럼 이렇게 저 집권 여당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적이 정말 이렇게 있었나 싶고요. 네. 그리고 더구나 사법부를 없앤다, 그리고 또 검찰을 없앤다, 이런 개혁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 나와 있고, 그리고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사퇴하라, 그리고 뭐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공개한 그 제보가 어땠습니까? 이게 또 가짜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그 가짜 뉴스에 기대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뭐 지탄해야 된다, 더한 말로 표현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계속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닌 뉴스를 계속 퍼뜨리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끌어내릴 그럴 골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관세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외교도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이 국방, 자주국방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것은 굴종적인 것이다, 굴욕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정치라는 것이 국정,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 말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오로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법부를 없애는 것, 그리고 검찰을 없애는 것,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제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고요. 네. 국회에서는 저희가 필리버스터 무제한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바깥밖에 없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거친 공세가 장외 투쟁에 더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이야기 모아봤습니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인 독재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 이 모든 기관들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신들만의 민주당 공화국, 전체주의적 1인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양당 관계가 그야말로 악화일로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연루 문제가 정규 유착이고 내란 동조 혐의도 사실이 확정되면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과거의 사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내란 예비 음모일 경우에만 해도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해산이 됐던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정당 해산의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내란 과정에서 내란에 어느 정도 협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즉 도운 것 아니냐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밤에 이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선포되고 나서 사실은 그때 급박하게 국회로 모여서 의원들이 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당사로 국회에서 당사 이런 식으로 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에 계속해서 장소를 바꿨다라는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뭐 바탕으로 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의 일말이라도 동조하려고 했고 협조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통일교와 관련된 것도 단순한 어떤 금품 청탁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대선에 쓰이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그 외에 금품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이미 전달이 됐다라고 드러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교 일치의 이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학자 총재의 뜻대로 한학자 총재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진술 과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일교 측과 유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위헌적 행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여야의 경색된 분위기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도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는 건데 정작 이 대통령이 초대를 해가지고 여야 대표가 회동도 하고 대통령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선 불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정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민주당의 지도부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원래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합의를 네.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저녁에 강성 지지층 뭐 소위 개딸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니까 합의를 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여야 대표를 불러놓고 뭐 협치를 해라, 뭐 더 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한들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허언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실은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맞다라고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밀어붙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삼권 분립이 있는 이유가 견제와 균형 때문에 있는 것인데 지금 특정 재판부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과를 다 정해놓고 그 결과대로 할 그 재판부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만 단지 그렇게 이제 이거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소리가 지금 대선 불복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뭐 외교를 해서 잘 하고 돌아오셨다고 했을 때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민의힘 대한민국이 정말로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얘기할 때 상당히 지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만 얘기를 했지 언제 그 부분대로 행동이 하나도 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묻고 싶고요. 지금 정청래 지금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장동혁 대표랑 악수를 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저것이 지금 쇼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야 합의 철회 배경에 소위 개딸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인 거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민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이제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조건적 대화라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응할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저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와 이 정청래 대표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셋이서 만난 자리에서 뭐 그 과정의 결과물이 여야가 함께하는 어떤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고 네. 공통공약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추진을 하자라는 합의까지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게 임하고 있는 게 지금 야당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민생은 함께한다라는 건 여전히 이 국민의힘과 대화할 창구를 민주당 입장에선 열어놨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되냐. 이 뭐 국정감사도 중요하고 그 뒤에 있을 특히나 예산 처리 과정에서 야당 역시도 여당과 분명히 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과연 그때도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뭐 일종의 국회 보이콧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민주당은 여전히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통합과 협치 행보를 보이셨듯이 민생과 관련해서는 함께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뭐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좀 더 협조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심우정 전 총장,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즉시항고 제도는 유신 헌법 시절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사 앞두고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지소 관련해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조사의 쟁점은 즉시항고 포기가 될 것 같은데 당시 대검찰청은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심우정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종합했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뭐 절차를 다 거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직권남용 혐의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직권남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우정 그 전 총장이 그 당시에 독단적으로 이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간부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또 대검 부장회의까지 거쳐서 사실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왔던 것이 이 즉시항고 사례가 있었느냐였던 것인데요. 이게 구속 취소 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보석에서도 이제 즉시항고 건이 나왔을 때 다 기각이 됐던 그런 몇 건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네. 그리고 즉시항고를 그 당시 했던 것은 이게 어떤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에 부합하는 그런 즉시항고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총장이 결정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특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찝어서 지금 이거를 직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이런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그 예전에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재판부에 좀 배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사실 이게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무작위 배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을 공정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그 특정 재판부에서 특정 재판을 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이 정부는 반대로 지금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관련이 있었던 그러니까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눈빛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수미 의원님. 네,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국회 추천 몫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을 뺐고요. 그 외에 보면 이제 뭐 대한변협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1명, 그 외에는 판사회의에서 1명, 판사회의에서 여러 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인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권남용 혐의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결정을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 그 외에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던 내역이 있는데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선관위에 뭐 검사들을 파견하는 내용이라든지 당시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영 전 사령관 역시도 이 검사들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다 있는 상황이라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혐의 역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